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고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중을 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지수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의 소관과장 이동.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구청사 보건소 옥상, 다목적 강당, 중축공사 등 총 26건의 주요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공사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조 1회 1에서 1회 3번으로 부족한 행사공간 확보 및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보건소 옥상, 다목적 강당 구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무실 단열 강화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별관 창호 개선 공사, 직장 어린이집 위생 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 직장 어린이집 보수 공사, 공간 시설물 조명 조도 개선을 위한 구청사 전기시설 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유지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2번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승진 전번에는 사전 공개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및 능력 위주의 인사로 효율적 인사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번 신규 공무원 임용으로 부족한 행정인력 충원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전문 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 104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마지막 15번 모든 공무원의 시찰로 유공직원 및 격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집착과 자기개발 및 새로운 행정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직원 53명에게 100%를 지원하는 대외 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에 대한 대체 휴무 상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보니까 건수가 총 합계가 5,8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816명이 대체 휴무를 했다는 거죠. 5,816건에 대해서는 5,816명 맞습니다. 예. 한 사람 앞에 대체 휴무를 며칠씩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했지만은 한 몇 번씩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휴무를 대체 휴무를 다 찾아서 그 휴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또 오순록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정책의 그 중점 사업인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을 만든다고 하셔서 이 문화가 또 엄청나게 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행사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곳부터 한번 찾아봤거든요.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식적인 휴가, 연차 휴가, 모든 휴가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또 이 대체 휴무까지도 다 챙겨서 찾아서 그 휴가를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강구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에 지금 1,229명이 대체 휴무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 그 대체 휴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당직을 하고 하면은 다음 날 그 휴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주로 많이 휴무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여름철에 수방대기, 그다음에 폭염대기, 그다음에 한파대기, 그다음에 폭설 대기해서 이런 일들에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당연히 휴무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이길날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저희 구청장님과 노조위원장의 어떤 협의하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대체 대기 그 근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 모든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무가 그렇잖아요. 평일 날은 뭐 업무의 연장선에서 상관이 없겠지만은 토요일날은 공식적으로 공휴일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휴무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그랬었던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축제에 거의 다 직원들이 동원될 상황인데 그 동원들을 그 시간만큼의 대체 휴무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휴무가 되어진다면 일에 과연 일하는 사람이 과연 사무실 몇 명이 앉아 있겠고 그 일의 능률이 일어날 수 있느냐, 능률이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휴무를 줘도 바빠서 실제 못 쓰는 사람도 난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7급 이하 하급 직원들은 대체 휴무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습니다. 하지만 6급 이상 팀장이나 그 간부님들은 대체 휴무를 거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감사하면서까지 뭐 일을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그 관리자로서는 좀 더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이제 근무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는 이 구청장님의 중점 정책 사업인 힐링, 노원, 문화 속으로의 힐링 도시 노원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질 걸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주말에 행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체 휴무에 대해서 실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직원들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나라의 사회적인 전반 흐름이 금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년을 하고 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나라에서 또 담배를 팔면서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담배값에 혐오스러운 광고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피는 사람은 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흡연자는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권리와 그 흡연에 대한 자유를 나는 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자제는 시키고 금연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장소에 대해서. 지금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흡연자에 대한 그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주고 또 비흡연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배 연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환경 개선을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질서와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그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흡연자에 대한 그 장소를 제대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애처롭게 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이왕 피는 거 당당하게 피고 그런 권리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분에게 하고 제가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표를 보면 우리 개인정보 상의로 다그 부분은 직책이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그 최근 3년간 5급 승진자 6급 재직 기간을 보면 3년 동안 전체 35명이 진급했어요. 6급에서 5급으로 가장 빨리 진급한 직원은 5년 2개월 만에 초고 승진했고 가장 늦은 직원은 12년 5개월 만에 진급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2배 정도 빨리 진급한 직원은 업무 능력이나 일처리 능력이 대단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 소유 인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민선 6기, 5기, 6기 때는 논술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명을 승진시키다 그러면 1명 정도는 논술로 발탁했었는데요. 5년 11개월에 아마 승진하신 그 직원은 논술에서 1위를 해가지고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2배 정도 늦은 사람이 뭐예요? 이건 뭐 그렇게 일치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 진급해도 되는 거예요? 시켜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재주를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능력과 재주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인사를 잘 하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잘 굴러간다는 뜻으로 인사는 만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사가 모든 일의 근본이자 전부다라는 기본 원칙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인사의 형평성이나 공평성, 어떤 공정성이나 어떤 객관성들이 이렇게 많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면 이걸 보고 참 공정, 이 자료를 보고 참 공평, 공정, 객관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몇 년간 이렇게 인사 잘 이렇게 했는지도 한번 우리 이러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여명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명 보는 거예요. 다음은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지금 아침에 있지 하늘하고 3번 투표 3번하고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3페이지, 4페이지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한번 조정하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현재 오늘 현재 노원구청 총 정원은 1,510명에 현원은 1,484명입니다. 맞죠? 네. 지난 8월 21일 245 임시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치관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정원 1,487명에서 개편 후 23명이 증원된 1,510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을 통과시켜줬는데 아직도 현원을 충원하기 아직도 좀 어렵네요. 왜 지금 현원이 지금 그렇게 확충 안 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인력 충원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거리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렬로 인사이동도 시켜야 하고 행정직에서 사회직으로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그렇지 않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인력 충원해 달라고 아웃을 내죠. 그래서 부자의 무직적 기준이 있던 비는 행안부에서 하잖아요. 네, 예. 힘들겠습니다만 내년에 어떻게 좀 충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이제 하려면 서울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 봐갖고 배치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신규를 받아오려고 그러고 기술직은 항상 모자라요. 시에서 이 아파트 지역이다 그래갖고 안 내려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인사 시점 되면 우리 도시계획국장 건축직부터 해갖고 시 인사과에 인원 달라고 로비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인사철 되면 시 인사과의 시 기술부선에서 기술직도 내려보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정원이 이렇게 이제 잡혀서 배들해 주는데 현원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충원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원 대비 현역이 많이 모자란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결혼이나 출산, 간병, 요양, 육아휴직 등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많고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조직 내에서는 출산 휴가 가는 우리 여성 직원들을 고깝게 보는 꼰대 시절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일손이 모자라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물론 당사자도 출산이나 육아휴직 가려 그러면 그 공백으로 인한 업무가 다른 직원에게 전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성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구 절벽이 가져올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생각하면 워킹맘 1세대는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의 도약이나 보배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일손은 모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에게 청량제 같은 부서장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마음 한 구석들에게 아픈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떠세요? 공감합니다. 지금 아무튼 아까 현원 이렇게 순증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가고요. 2014년도 때 2018년 현재까지 사회 업무 수행
행정직수 누적 인원을 보면 2014년 44명, 2015년 38명, 2016년 37명, 2017년 28명, 2018년 23명이 행정직이면서 사회적 업무를 수행했고 아직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그만큼 행정의 공백이 크다는 거예요. 행정의 공백이. 그럼 다시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예.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이런 사회 행정직들이 국정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라고 해서 실적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는 가급적 사회복지직이 다 충원이 돼서 그렇게 보는 게 예, 그렇죠. 좋겠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정부나 국회나 공공기관, 지방의 등 모든 조직이 예산 정국입니다. 예산에 대한 힘든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본 의원이 예산 부분만큼은 진짜 유능한 예산 전문가를 포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양성 부분 말씀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갈고 닦고 경험하면서 육성, 양성되어야 예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배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노원구의 미래 비전이 그 안에 녹아낼 수 있죠. 우리 55만 노원 국민의 안녕과 그리고 1,500여 노원구청 직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 높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예산 전문가를 양성해 주실 것을 인사를 통해서 잘 해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저 행정지원과의 그 노원구청 직원들 현재 중식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끄기는 12시, 그러면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교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2시 반부터 1시간까지 해서 이 교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없는 업무의 그 직원들이 11시 반 20분 정도 되면은 그 식당에 있는 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민원 관련된 그 부서를 위해서 그 11시 반부터 이제 탄력적으로 이 길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편성해서 그냥 다른 업무과도 그냥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 보면 그렇게 해서 한 30분만 해도 1년이면 7,920분이고요. 시간으로는 132시간. 일수로는 16.5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1인당 1만 원씩 잡아도 한 13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원구 직원 전체들 보면 19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잘 물론 한꺼번에 나가면 식사 시간이 식당이 밀리거나 아니면은 뭐 직원 식당에도 줄 서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저도 알아서 알고는 있지만 조금 그 식사 시간을 좀 잘 지켰으면 하는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잘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주민들의 수고로 낸 세금이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주민들 눈높이에 잘 부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국내 여비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여비를 보면 기본 업무 수행 여비가 우리 행정지원국에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으로 2만 원씩 인원 대비 맥시멈 13일, 그다음에 12개월을 계속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해결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액으로 해서 급여에 공급에 넣어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주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노동조합하고 같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상위 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이런 부분들을 경쟁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임시호 의원님은 그 승진 기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여기 직원들이 3년 이상 된 그 보직이 바뀌지 않고 순환되지 않고 이렇게 이 구청 본부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있는지 특수 뭐 운전직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한 3년 이상씩 있는지 그것이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자율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1년 이내에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서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누구나 같이 근무하면서 불편하지 않는 그런 대화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말씀하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러면 아까 그 국내 여비 또 이제 그 직원들 특수 그 복지 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복지 카드가 해당이 됩니까? 네, 동일하게 그 물론 직급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원이 모자다 보니 그 발령시 대상자들에 대해서 5개의 희망부서를 쓰는데 그 희망부서 신청하면 몇 프로나 되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57%뿐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직원들이 또 모자라다 보니 또 어디 가고 싶어도 그 사람이 또 행정 능력이 좋다 보니 또 보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안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를 세 군데 부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한 70%에서 80%까지의 그 인사 발령에 자기들이 가고 싶은 부서에 오게 하는 게 다 충족을 채워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만 57%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효율성이 맞지 않는 그런 발령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종족수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대신 잘 해주시고 또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희망부서에 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잘 배치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 문제인데요. 제가 와서 처음에 저희 업무실을 방문한 민간 국민들하고 함께 제일 먼저 간 곳이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어보고 뭐 그전에도 다녀오기는 하고 여러 번 그랬지만 식당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들어가면 마치 창고 같아요. 식당 같지 않고 여기 의식주 문제로 치자면 직원들은 여기가 제2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안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 적어도 반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식당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먹어봤으면 그것도 구현하고 한번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가서 한 결과 첫 번째는 식당 환기입니다. 그 음식물 냄새나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식사를 할 때 그 냄새하고 섞여서 제대로 맛을 볼 수 있을지 그 고려사항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점은 안 되고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본도에서 나오는 것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나가지 않는 사안. 자, 뭐 어느 쪽을 그거 하든 반드시 이제는 고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말입니다. 같은 비용을 가지고라도 그 요즘에는 고민을 조금만 하면 그 인테리어 효과, 그 다음에 테라피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테라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향기도 있고 색감도 있을 건데 벽지나 페인트 같은 색상만 조금만 고민을 해도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충분히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삭막하게 따숩지 않게 먹음직스럽지 않게 식당이 리모델링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이번 리모델링을 하거나 환경 개선 시에는 고려가 되고 제가 이것을 건의사항이 아닌 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메뉴입니다. 그 조리 상태에 이어서 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얘기를 하십니다. 3,000원에 대비해서 메뉴 개발이나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어렵다고 저도 주부입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이 3,000원의 단가를 두고도 방안이 안 생긴다는 것. 저는 더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3,000원에 대비해서라도 메뉴 개발이나 어떤 맛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한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이 다양한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단 3가지 기본 반찬이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안입니다. 7층 구의원들 있는 화장실 옆에 제가 컵을 주로 가서 자주 씻는 다용도시 있죠. 옆에 예전에 그 의원분들이 쉼터로도 옆에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싱크대를 보면 컵을 씻고 찌꺼기를 하면 이 싱크대에 걸러져야 되는데 밑으로 그냥 바닥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건지가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아직 되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 되느냐에 대해서도 모호합니다. 답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싱크대 교체를 하시던가 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비상시 컨트롤 타워입니다. 제가 하계이동의 장미아파트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시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의문이 갔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상당히 늦게 뭔가가 대처가 된,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소장님이시죠. 그분에 대한 권한에서 책임 여부를 가지고 어떤 선택 사항에서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행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최하단까지 내려가는 비상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분야별로 작동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고민을 하시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제가 보수자료를 받았는데요. 보수자료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3개년간 계속 모호하게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보건소, 화장실, 샤워실, 지하 이런 중복돼서 계속 지출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1년마다 보수를 할 만큼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그렇게 부실한지 어떤 문제인지 그런 것들 정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수공사 비용 부분도 중복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 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는 정책 연수요, 해외 연수 보니까 그 17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정책 연수 인원은 상당히 많이 작아요. 그렇죠? 정책 연수는 공무 연수입니다. 그래서 정책 연수나 공무 출장 같은 것들은 많이 권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뭐 어차피 어떤 힐링 차원도 있고 조금 자유체험에서 어느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잘 채워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연수나 공무출장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보면은 부서별도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서별로도 좀 평준하게 좀 나눠졌으면 좋겠고요. 공무출장인 만큼 한 사람이 보는 사안과 두 사람이 보는 사안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 2명 정도는 가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무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부가 설명이나 해주시죠. 네. 오승록 부총장님께서는 모든 부서에서 필요에 의하면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사례를 도입해서 부인들에게 좀 더 많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각 부서에서 인원이 1명이든 2명이든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 보내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동 정례로 또 화재 발생해서 그때 비상 컨트롤 다가 이제 부족했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노원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섰습니다. 특히 지금 주방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노화되어 있고 조금 위생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도 인천에서 2찬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좀 더 메뉴를 선택하는 데 다양성을 주시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제가 부연 첨가 조금 하겠습니다. 예, 식당 제가 말하는 거는 같은 비용 대비로 해서 말하자면 벽면에 뭐 밖으로만 꽃을 달고 뭐를 할 것이 아니라 벽면에 꽃 하나 뽑아도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꽃이 아닐지라도 장식 하나를 하더라도 분위기가 틀리고 사람 기분이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비용으로 해도 반드시 고려해달라. 거기는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오가고 구민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부분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경고했으면 합니다. 1년마다 계속 예산이 떨어지고 1년마다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만큼 조금 내구성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수 상급자 위주가 아닌 정책 공무연수를 갈 때는 한 번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체득할 수 있는 전문인을 꼭 함께 동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정책 연수나 자율적인 배낭 여행은 물론 공무 연수니까 자유롭게 가서 현지인 분들 우리보다 못하는 것도 비교 체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게 앞으로 우리는 이 전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이제 오게 봤더니 전산 쪽에는 좀 없었다. 좀 그런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고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0년대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아까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 추진에서 친절도 교육을 참여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느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 제가 상당히 뭐랄까 좀 뭐랄까 되게 민원인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욕을 했을 것 같다. 심한 욕을. 왜냐? 저하고 분명히 저가 몰랐던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답변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전화를 받았으면 상대방이 끊고 하는 게 종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래도 의원인데 실무 팀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답변하고 그냥 툭 끊어버리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일반인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이건 좀 그렇죠. 이런 뭐 한 70년대나 나올 법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분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제고를 해주시고 이 연수 관련해서는 좀 한 부서별로 또 아까 이영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부서별로 좀 안배를 좀 해주시고 또 저가 이제 그 미디어 홍보과를 집중해서 한번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조금 그 준비 부분이 물론 예산의 선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뭐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내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인식당의 세척제 관련한 얘기인데요. 신진 ENC라는 업체하고 기합을 맺어가지고 그 세척기 그리고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 세척제가 이게 유해 물질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서 그 세척제를 제가 뭐 어느 걸 쓰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SJM 35WG 이 세척제에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세척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뭔지를 알고 있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지금 뭐라 하죠? 유해 성분과 관련된 항목은 뭐 메틸 알코올, 뭐 비소, 중금속, 형광증 백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주셨던 테스트 결과의 성분 말고 제가 따로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성분을 받아봤더니 여기 테스트 결과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수산화칼륨하고 테트라나트륨염이라는 게 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4에서 5% 정도씩이 들어가고 그다음 한 75에서 80% 정도가 대부분이 물이에요. 물의 주 성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수산화칼륨하고 테트라나트륨이 주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그 성분을 이제 뭐 쭉 이렇게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유해 물질로 우리 옛날에 뭐 보면은 낙스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검사해서 보면 유해 물질이어서 물에다가 희석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성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도 되고 다 인증들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질안전보건 자료, 그 다음에 한국화학융합실험연구원 이런 것들에서 다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희석 농도를 잘 지켜서 사용을 하면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다 해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게 구내식당에 있는 조리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식기 등 세척 시에 지켜야 될 준수사항,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소개하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내년도부터 위탁을 주는 걸로 해서 공고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가 공고가 끝났고 오늘 내일 이제 뭐 쭉 이제 접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탁 업체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확인이 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거리를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에 관한 수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요즘에는 학교나 구내식당에서 EM을 비롯한 친환경 세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해서 유해 성분을 담고 있는 세척제의 사용을 좀 줄여나갈 것을 제가 특별하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된 내용들과 이후에 대안에 있어가지고 EM 등으로 해서 친환경 세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서 다음 업체 선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저희들하고도 관계돼 있는 문제인데요. 최근에 구성되어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이 이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공고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뭐 관련된 내용은 홈페이지에다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지만이 이 부분이 이제 민감한 사항이어서 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 선정은 돼 있었는데 회의를 진행하셨는지가 궁금해요. 11월 19일 월요일 날 제1차 회의를 했습니다. 제1차 회의에는 위원님들 위촉장 수여하고 선서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호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정비의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인식 부족하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설명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1차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구청 직원들의 성별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 1,485명 중에서 여성 직원이 734명으로 약 49% 정도. 근데 이성비가 직급별로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9급에서 7급까지는 현원 1,047명 중에서 여성이 597명으로 약 57%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6급은 32%, 5급은 29%, 4급은 20%로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7급에서 6급 승진 과정에서 그 격차가 현저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유를 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저게 그 한 6년 전 통계 자료지만 사실 우리도 입장에서는 같은 남성 여성 비율에서 6급 5급 승진 비율이 다 자치구보다 우월하게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7급에서 6급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남자 직원분들이 많이 들어오던 그 저기 남자 직원이 좀 많은 분포에서 그런 이제 비율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려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계속 그 동호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급, 5급, 4급 이렇게 진급하는 비율들은 6급에서부터 5급 여성 진급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예를 들어 31%에서 29%로 20%로 거의 비슷하고 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4급이 지금 우리 전체 인원이 10명에서 2명이 있는 거나 5급에 64명에서 19명 여성이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7급에서 6급으로 갈 때만 그렇게 뚝 떨어지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건 한번 나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좀 가능하면은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리천장, 그거는 뭐 우리 공직 사회에서부터 노원구에서부터 뭐 성별로 이래 가지고 진급 과정에서 차별 이런 거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실력과 능력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받고 진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7급에서 6급으로 이렇게 분절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이 과정은 설득력 있게 이렇게 대안을 좀 이렇게 찾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원구에서 그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와서 57개 장소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동업무 때마다 도시의 품격이 달라졌다고 홍보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근데 폭염기 그 그늘막 설치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1억이 넘는 예산이 그 투여된 것만큼 저는 이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지켜져야지만이 이거를 갖다가 내부 연안 등을 고려해서 사후 관리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관리되고 있는 모습은 어디까지 봤냐 하면요, 설치했던 장소에다가 접어서 놔뒀어요. 근데 여름에 잘 쓰고 이게 이제 그냥 접힌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곧 있으면은 겨울에 눈 오고, 오늘 눈 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지 간에 눈 맞고 뭐하고 계속 반복되면은 실제 내부 연안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왜 잘 쓰고 이런 식으로 방치돼 있는 듯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조치가 뭐가 되든 뭐 진행 중일 거라고 판단도 드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뭐 우리 우산사도 우산 덮개 씌워놓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덮개라든지 커버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뭐 가능하면은 눈 오기 전에 빠른 속도로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그 커버 같은 색깔의 커버를 이렇게 씌워놓거든요. 그거 혹시 또 날 햇살 비칠까봐 늦가을 때문에 놔둔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다른 구에 다녀오신 분들이 아니 다른 구들은 왜 다른 구도 씌우고 뭐 다 했는데 우리는 왜 이대로 그냥 놔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답변을 신경 써주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지금 관용차 관리가 자치안전과하고 행정지원과 관리하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하는 분들이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입사 초기나 아마 부서의 거의 막내가 그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관용차의 그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지금 현재 자치안전과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도 어떤 사고가 나고 이 운행 중 문제가 있을 때 적어도 그런 걸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인데 그런 보험 처리 같은 부분이 뭐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뭐 어떤 어느 상사가 내 상사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험 처리하고 아니면 그걸 하지 못하고 내 개인 지출로 이걸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눈에 띄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일로 힘들고 고생하는 지금 제일로 막내 직원들이 그런 피해를 보면서도 또 어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처를 보고 현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제가 실제로 그 엊그저께 복지 보다인 날 그 관용차 한 대가 제 차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그럼 뭐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이게 사고 처리가 복잡하고 서류가 뭐 복잡하니 그 제가 그냥 현찰로 처리하겠습니다. 차 고치시면 영수증만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저 내가 봤을 때 딱 지금 군대 제대하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 같은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카센터를 가서 이걸 봤더니 뭐 아내가 그 받쳐가지고 좀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갈지 않으면 이거 뭐 표시는 다 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현찰 넣는다는데 나 그거 현찰 받는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단 뭐 좀 닦고 좀 스프레이로 해서 표시만 좀 덜 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일주일인가 지나서 저한테 문자가 다시 왔어요. 카드 뭐 롯데 뭐 보험이사가 해서 보험 처리 접수를 했다고. 근데 뭐 요즘 저 사무감사 있고 바빠서 아직 보험 처리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동 19개 동이나 이 구청이나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절대 그 개인 사비 처리하지 않도록 어떤 상사나 위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게 잘못 정리된다면 야 이 제일로 고생 많이 하고 가서 일하다 보니까 사고 나고 그거 내 현찰 처리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그런 대책을 좀 반드시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 세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면 이런 게 좀 적을까 이걸 좀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젊은 직원이 운전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에는 다 보험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선정 저희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년 보험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